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735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5월 17일 만 2년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한 분씩만 구독, 시청 권유 주시면 금융문명 탈출에 더욱더 힘이 실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132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추린 뉴스 1. 코스피 금리 중동 겹 악재, 경계심리 확산, 2,800에서 2,700으로 하락했는데 2,600선까지 밀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네요. 정유하고 방산 해운주는 상승 전망. 2. 게임주 저성장, 확률 조작 논란에 주주들 외면. 3. 고금리에도 AI로 성장, 미 빅테크 실적에 관심, 인플레 불안에도 실적 기세 커, 월가 우량 기술주 매수 의견, 서학개미 엔비디아의 뭉칫돈, 매그니피센트 7 실적 발표 예정, 넷플릭스 4월 18일, 테슬라 4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 4월 25일, 알파벳, 구글 4월 25일, 아마존 4월 25일, 애플 5월 2일 목표가를 F라고 테슬라는 하향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5월 20일 목표가를 지금 850에서 1,100달러로 상향 전망이 나왔고요. 지금 모든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에 뭉칫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마 엔비디아가 잘 돼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좀 주머니가 좀 두둑하게 주식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24년 4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 사설 오만 불통 윤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정보 공유와 금융문명 탈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문명 탈출 방송이 무슨 이런 정치적인 사설을 소개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나라의 이 가장 중요한 총선에서 그 결과적인 상황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조선일보의 탑 사설을 한번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저는 투자에 유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 형사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도적 의석을 안긴 것이다. 정책, 공약 등 모든 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심판론에 묻혀버렸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온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규제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극한 대결과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총선 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조치 없이 사과도 하는 채 끝까지 침묵했다. 여권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달아 이기고도 분란에 빠졌다. 대선을 함께 뛴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려다 정권 초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해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을 국정의 적으로 몰았다. 대선 승리를 이끈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여당은 3번이나 비대위를 꾸렸다. 총선 직전에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석 전 국방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를 임명해 출국시킨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고집부리다 수령에 빠졌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자체는 동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노동, 교육, 의료개혁은 가야 할 길이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으로 갔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국회에 나가 고개 숙이며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을 만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언론과 기자회견도 없었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심에 고집스럽게 역행했다. 인사 논란도 끊임없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이 18명에 이르고 중도 낭만 장관도 여럿이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사는 거의 없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능력,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임명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혁신위를 띄우고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바뀐 건 없었다. 지도부는 영남 중심으로 채워졌다. 자기 희생을 한 친윤, 핵심이나 중진은 거의 없었다. 청년, 전문가 등 새 인물 수혈은 없고 현역 불패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례대표도 밀실에서 정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야당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 이번
사면 초과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해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대한민국 앞날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하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번에도 또 겸손과 경청과 소통과 대화와 서로 협력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고 기자회견도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고 링컨 대통령을 9살 때 만나서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링컨 대통령 연구소라는 그 아주 자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팜플렛을 만들어서 4년 이상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동네 분들 한 20분 이상 30분과 저참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링컨 대통령 그 남북전쟁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이 정적들을 전부 국무위원 장관에 임명해서 그분들을 적이 아니고 자기 우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건 짤막한 연설도 앞으로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그 핵심으로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실천해서 세계가 발전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은 스웨덴에 보니까 총리가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 수도에서 한 2시간 거리 어디 조그마한 그런 별장에서 매일 그 자기하고 상충된 분들을 불러다가 끝까지 토론을 했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유명한 독일의 수상이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나올 때 꼭 반대가 나와야 그걸 결재를 했답니다. 그냥 밑에서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결재를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가지고 반대가 나왔을 때만이 그 얘기를 들어보고 반대자를 설득하고 이해하고 소통해서 결재를 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는 저희 와이프가 야당입니다. 끈끈이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독재를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정기, 민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허하고 겸손하고 또 철저히 다시 낮아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제일 원칙입니다. 유능한 인사를 자기하고 연고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서 등용을 해서 하면 다 해결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좋은 인재를 좋은 인물을 잘 골라서 등용하면은 국가는 금방 윤석열 대통령도 금방 또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 총리, 비서실장 등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의 인사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금융문명 탈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셋째,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넷째,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2009년 워린 버핏이 선물하는 복리라는 책을 쓴 임재원, 우영표인 범준 씨는 1965년 버크셔스의 설립될 때 한국 어느 기업인에게 워린 버핏이 1,000만 원 투자를 권면받고 투자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업상 바빠서 깜빡 잊었다가 43년 후인 2008년에 잔고 증명을 띄워봤더니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4.6%, 매년 복리 21.3%로 폭등 폭발해서 거금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또 하나 예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리드는 지방 주유소 한 켠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하는 수리공이었다. 그리고 은퇴 후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였다. 38세에 방 2개를 구입해서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살았고 92세에 별세하셨다. 그런데 별세하기 할 때 국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즉 탑뉴스에 나왔다는 겁니다. 800만 불, 수십 년 전에 거금 800만 불, 100억 이상을 기부하셨다. 어떤 사람이요? 청소부 할아버지가. 방 2개짜리 사는 청소부 할아버지. 그리고 주유소 한 켠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셨던 분. 그분이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유산 받은 것도 없고 복권 당첨도 없고 오직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매달 조금씩 띄어서 주식에 투자해서 한 번도 팔지 않고 그냥 묻어뒀답니다. 그분이 92세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셨습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궁금하고 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방 2개짜리 살고 아주 검소하고 75세까지 백화점 바닥을 쓰는 그 할아버지를 누가 눈여겨 봤겠습니까? 누가 부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만큼 겸손하고 소리 소문 없이 투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 금융 성과가 지능과 노력에 크게 상관없다. 경기순환, 주식 투자 전략, 차트 분석 필요 없다. 부자 비밀은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워린 버핏은 11살 때부터 주식을 투자해서 현재 94세까지 투자하고 계시는데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이 60대 후에 50년 이상 투자했을 때
전 재산의 90% 이상이 불어났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신 말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5살 때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그때 그걸 하지 않고 11살 때 투자해서 참으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곧 내년에 정도는 일단 구독자 1000명이 달성하면은 첫돌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왜요? 금융 문명 탈출을 온 국민이 하는 길은 72 복리의 마법을 아시면 됩니다. 72 복리의 마법은 72를 연 예상 수익률 나누면 몇 년이 되면 원금이 배가 되는가 그 계산법입니다. 72를 10%로 나누면 7.2년이면 그 원금이 배가 됩니다. 계산이 좋게 암기하기 좋게 7년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고 귀여운 우리 어린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주사일이 된답니다. 그리고 일자는 없어지고 모든 인공지능과 AI와 로봇이 일을 다 한답니다. 컴퓨터가 일을 다 한답니다. 모든 생산은 로봇이 생산 24시간 한답니다. 그러면 사람 일자리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수명은 장수가 100세가 아니라 120세, 130세 길어진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뭘로 살아갑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돌잔치 때 먹고 마시고 케이크 같은 거 축하하고 선물 나눠주고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되시고 이제는 그 어린이 이름으로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금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펀드, 어리니까 뭐 주식 모르니까 펀드를 가입해 주면은 7.2년 7살에 그 돌 때 투자한 100만 원이 7살에 200만 원이 됩니다. 그 200만 원 7년을 기대서 애기애기 하시겠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8살에 6400, 50살에 1억 2800, 58살에 2억 5600, 65살에 5억 1200, 72살에 10억 2400, 79살에 20억 4800, 86살에 40억 9600, 94살에 81억 9200, 100세에 163억으로 폭발폭등으로 불어납니다. 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도를 지났다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은 200만 원, 초등학생은 300, 중학생은 400, 고등학생은 500, 대학생은 600만 원만 어린이 펀드에 꼭 가입해 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600이 큰 돈이고 500이 큰 돈이고 200이 큰 돈이고 300이 큰 돈, 400, 500이 큰 돈이지만 그 돈이 사랑하고 귀여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이 돼서 앞으로 부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한꺼번에 안 되면은 분산해서 올해 50만 원, 내년에 또 50만 원, 또 전년에 50만 원, 또 50만 원 이렇게 해서 꾸준히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또 제와 대화해서 손주들 100만 원, 어떤 분은 손주들 2살짜리
12살짜리 따님이 2명인데 그 손자 한 명씩인데, 그래서 2명한테 1,000만 원씩을 투자해 준데 아주 상당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익이. 시청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단 1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뭐 5만 원도 가능한데 5만 원 너무 작고요. 시작이 절반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뒷글모와 태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첫돌 아니면 뭐 2살, 3살 좋고 4살 좋고 4살도 좋고 유치원생도 좋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이 불문하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적은 돈이라도 투자해 주시면 그 돈이 65세 이상 70세 때 가면 큰 돈이 돼서 참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말할 것도 없죠. 이제 1,000원부터 주식을 투자하는 법이 됐습니다. 폭락 작고 상승 길다. 항상 폭락할 때는 뭐 전망일 더 폭락할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MF 때도요, 폭락했다 바로 솟구쳐서 상승했고요. 2000년 때 금융위 때도 폭락했다가 또 상승했고요. 저는 코로나 때도 폭락해서 지금 이번만큼 다르다는데 또 폭등했습니다. 시청자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고 고물가, 고금리, 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주식은 계속 상승하는데 다 상승은 아니고요. 우량 주식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도 우량 주식, 그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주식, 그리고 방산주, 그렇지 않습니까? 방산주 잘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차 더 잘 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주식만 잘 고르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꼭 투자해서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그리고 노후 준비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빚내서 투자하지 맙시다.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뭐 아침 새벽 어디 6시 전철을 타면 수많은 막 뛰어갑니다.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데 아마 어디 경비나 뭐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부자로 우리 꼭 키워서 가난한 대물림을 끊어서 부자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20살까지 미성년자는 펀드를 가입해 주고요. 20살이 넘으면 우리 모두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에 투자될까요?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주식에 투자하는데 왜 그래요? 누구나 잘 아는 회사, 돈을 잘 벌고 대부분 배당을 주고 최고 인재들이 모여있는 억대 연봉 선망 기업들, 그리고 또 독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생산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서 또 경영이 유리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1등부터 10등은 많이 우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는 외국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보다 외국인 보유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앞으로 배당도 주고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대한 기업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 작년과 올해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와 네이버 평균 올해 3월 말까지는 하락 0.05 거의 보합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버크셔의 일라인 릴리, TSMC, 테슬라 평균 19.46% 상승으로 한국과 미국과 평균 9.70%
벌써 상승. 금리 3%인데 9.7, 10% 정도면 3배 벌써 올랐습니다. 저는 매년 15%의 배당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워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다고. 유럽의 투자의 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그저 깔아뭉개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엉덩이로. 정남철 TV가 드린 말씀.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테크 기술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신다면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량 기업을 매수해서 그저 10년, 20년, 30년, 40년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투자해서 리드 할아버지처럼 워린 버핏처럼 모두가 아까 또 그 1,000만 원을 43년 만에 이 돈을 400억이 되신 분 것처럼 그죠? 또 제가 아신 고명한 영락교회 장로님은 48년 전에 대한제보험, 지금은 코리안입니다. 천주가 수십억이 돼서 매년 수천만 원 배당이 나온답니다. 저더러 꼭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그냥 묻어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히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오직이 잘 선택해서 장기 보유하신 분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샀다 팔다 한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저는 아직까지 복권 한 장 안 샀습니다. 저희 가훈이 세상 공짜는 없답니다. 오직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투자합시다. 마지막으로 빚내서 투자하면 피해가 망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우량 주식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초우량 20종목에 그저 근검 전략해서 한 주 두 주 사고 오시면 누구나 즐거운 투자, 행복한 투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자도 부자가 되는 그런 습관이 아닙니까? 습관, 좋은 투자 습관을 우리 물려줘서 모두가 아들, 딸, 손자, 손자까지 부자로 살도록 우리 초석을 닦아줍시다. 초석을 깔아줍시다. 시청자 여러분, 주일 오후 평안한 오후 저녁 되십시오.